안녕하세요. HK테일러 목동본점 오주임입니다. 현대의 취미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과 동시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수단이 됐습니다.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전 독서 위스키를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저처럼 위스키를 즐기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수가 높고 가격이 비싸고 접근성도 낮기 때문에 위스키라고 하면 나랑 상관없는 술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위스키를 접했을 땐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을 때였는데 우연히 지인의 추천을 받고 집 근처에 있는 바에 방문했습니다. 그때의 편안함과 분위기, 위스키의 맛이 힘들었던 저를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위스키 시장 자체가 아주 작았고 극소수만이 즐기는 폐쇄적인 취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스키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류점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위스키를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대형마트나 쇼핑센터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스키를 판매하는 리코숍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GDP도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지표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위스키 입문자들을 위해서 위스키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위스키는 어떤 술인지 알아야 합니다. 위스키는 보리, 밀, 사탕수수 등의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후에 증류 과정을 거쳐 만든 40도 이상의 술입니다. 간혹 30도대의 주류를 위스키로 오인하곤 하는데 위스키는 40도가 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의 종류입니다. 위스키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양주 아니면 맛이 쓴 술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위스키는 맛이 같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 말인즉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위스키의 종류가 있다는 말이 되고 그 종류를 찾아야 위스키를 더욱 즐겁게 마실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위스키를 크게 나누자면 싱글 몰트, 블렌디드, 버번, 럼, 꼬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싱글 몰트와 블렌디드는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오크통에서 숙성시켰는지에 따라 맛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따져들면 종류는 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접하는 종류를 먼저 설명드렸고 세부사항이나 심화 과정은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싱글 몰트는 한 증류소에서 생산한 100% 보리로 만든 위스키, 블렌디드는 다양한 원액을 섞어 풍부한 맛을 내는 위스키, 미국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버번은 미국에서 증류한 위스키, 럼은 사탕수수로 제작한 위스키, 꼬냑은 블렌디드 위스키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종류인데 다른 종류의 위스키와는 다르게 원료가 포도인 과실주입니다. 세 번째로 세부적인 맛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싱글 몰트는 보리로 만든 한 증류소의 원액으로 생산된 위스키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오크통에서 숙성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이 오크통의 종류에 따라 쉐리, 버번, 피트, 밸런스 등으로 맛과 호칭이 나뉘게 됩니다. 앞서 버번은 미국에서 만드는 위스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번을 생산했던 오크통을 들여와서 싱글 몰트 원액을 숙성하면 버번 캐스크 싱글 몰트 위스키가 만들어지고 싱글 몰트 위스키에 피트 향을 입히면 피트 싱글 몰트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위스키가 싱글 몰트지만 싱글 몰트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바에 가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주문하면 어떤 종류의 싱글 몰트를 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죠. 자, 먼저 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멋진 바에 앉아 있습니다. 바텐더가 어떤 위스키를 주문하시겠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위스키를 이제 막 접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위스키는 잘 모르는데 혹시 달달한 위스키 없을까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바텐더가 쉐리 캐스크 위스키를 추천합니다. 쉐리 캐스크는 와인을 담았던 통을 비우고 위스키를 숙성한 것을 말합니다. 과실향이 나서 맛이 아주 달고 화사한 타격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대중적으로 잘 맞습니다. 추천은 맥켈란, 글렌드로낙, 글렌알라키, 벤리악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론 피트입니다. 피트도 역시 싱글몰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위스키의 종착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개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 병원 소독약 맛, 나프탈렌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피트 위스키를 처음 마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맛을 표현하니까요. 피트 위스키는 엄청나게 화하면서 탄맛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처음 접하는 분들 중에서 드물게 피트가 입에 맞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냄새만 맡아도 인상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워낙 향이랑 맛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시게 되면 뒤에 이어서 마시는 위스키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리를 마무리할 때 추천드리고 싶네요. 추천은 라가블린, 아드백, 롱로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버번입니다. 버번은 미국에서 증류한 위스키로 바닐라향, 캐러멜향이 납니다. 단맛이 난다고는 하지만 버번의 핵심은 강한 타격감에 있어서 목을 긁는 듯 매운맛이 있고 바디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싱글몰트 위스키에 비해 도수도 높아서 버번에 빠진 사람들은 싱글몰트가 심심하게 느껴져서 버번만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 위스키를 버번으로 입문했고 피트는 입에도 못 댔었는데 지금은 버번을 입에도 못 대고 피트만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위스키에 대한 입맛은 변하기도 하니까 지금 마시는 위스키가 평생 나의 취향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버번은 대체적으로 숙성 연산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건조한 기후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숙성 과정에서 위스키 원액의 증발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추천으로는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 메이커스 마크, 러셀, 이글레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론 밸런스 위스키입니다. 쉐리에 피트를 섞거나 쉐리에 버번을 섞거나 혹은 버번에 피트를 섞는 등 같은 원액을 서로 다른 오크통에 넣어 숙성시킨 것이 밸런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각각 오크통이 가진 고유의 맛을 조합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넘김이 깔끔하고 높은 연산으로 넘어갈수록 그 깔끔함이 극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위스키가 밸런스이기 때문에 쉐리와 더불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종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천으로는 발베니, 글렌피딕, 글렌모렌지, 하이랜드 파크, 야마자키, 하쿠슈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밸런스는 워낙 종류가 많은 위스키이기 때문에 직접 마셔보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는 다양한 원액이 섞인 위스키를 말합니다. 재밌는 점이 들어가는 위스키마다 도수와 숙성 연수가 전부 다 다른데 가장 낮은 숙성 연수가 표기되어 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블렌디드 위스키 21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간 원액 중 가장 낮은 연산이 21년이라는 말이 됩니다. 블렌디드는 싱글몰트와 다르게 다양한 맛의 원액이 섞이기 때문에 맛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싱글몰트는 숙성 방식과 증류소에 따라 맛이 정해져 있는 반면 블렌디드는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므로 여러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발렌타인, 조니 워커, 로얄 살루트가 있겠네요. 그 다음으론 꼬냑입니다. 깊은 풍미를 가진 대표적인 과실주, 독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역시 위스키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도수는 40도가 넘습니다.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한 것만 꼬냑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외의 과실주는 블렌디드로 칭합니다. 위스키는 곡물로 만드는 술이지만 꼬냑은 포도로 만드는 과실주이기 때문에 진한 포도향이 일품이고 맛도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신다면 꼬냑으로 위스키에 입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으로는 헤네시와 레미 마틴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럼인데 럼은 사탕수수로 만드는데 달달한 맛에 목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싱글몰트에 비해 종류는 적지만 매니아층이 정말 두텁습니다. 럼이 숙취가 심하다는 말도 있는데 아마도 단맛이 강하게 나서 다른 위스키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마시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추천으로는 플랜테이션 엑소, 디플로마티코, 익스클루시바가 있겠네요.
네 번째로는 위스키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우선 쉬운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위스키는 한 잔의 기준이 1온즈입니다. 30ml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양이죠. 바에서 위스키를 주문해서 드실 때 기준이고, 마셔보고 양이 적을 경우 더블로 주문하시면 2온즈가 서브됩니다. 1온즈 기준으로 이상적인 시음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주량과 그날의 기분,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마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니까요. 저는 위스키를 마실 때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삼키기 전에 가볍게 입 안에서 위스키를 굴려줍니다. 그 후에 삼킬 땐 목구멍을 긁듯이 삼키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향을 코로 뱉어주면 위스키 본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꼭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잔 정도만 이렇게 마시고 그 뒤엔 새로운 위스키가 아닌 경우 편하게 마셔도 무방합니다. 정해진 방법은 있겠지만 나를 위한 취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주객 정도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음주 시작부터 위스키를 바로 마시는 것보단 낮은 도수로 가볍게 몸을 달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부터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마시면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온더락은 위스키에 얼음을 넣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취향에 맞으시거나 주량이 약한 경우에 추천드리고 싶네요. 말 그대로 크고 넓은 글라스에 얼음을 담아서 마시는 거죠. 이때 얼음도 쪼개진 얼음이나 잔의 종류에 따라서 네모난 각얼음 그리고 동그란 구얼음이 있습니다. 각얼음은 보통 칵테일에 많이 사용되고 위스키에는 구얼음이 많이 사용되는데, 구얼음은 마실 때 잔을 기울여도 따라 나오지가 않고 얼음이 녹는 속도가 느려서 위스키의 맛을 오래 유지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온더락 잔으로 마시는 경우 얼음에 대한 차지가 붙으니 주문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니트는 위스키를 얼음 없이 마시는 걸 말합니다. 굳이 고증을 따지자면 위스키는 원래 얼음 없이 마시는 술입니다. 얼음을 넣으면 도수가 반으로 떨어지고 위스키 본연의 맛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위스키가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어느 하나 맛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위스키의 특징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니트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니트는 일반적으로 글렌캐런 잔의 맛입니다. 어느 바에 가도 구비되어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글렌캐런 글라스는 밑이 넓고 위가 좁아지는 형태라서 향이 위로 잘 모이기 때문에 위스키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무게가 쏠려 있어서 쓰러질 염려도 적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취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겠죠. 자, 그렇다면 온더락과 니트, 그 중간은 없을까요? 온더락은 심심하고 니트는 너무 독하다면 생수를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차거나 뜨거운 생수가 아닌 미온수를 타서 마시면 위스키의 맛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가 구비되어 있다면 취향대로 떨어뜨려서 마실 수도 있고, 스포이드가 없다면 생수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위스키와 잘 어울리는 요리 선택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것처럼 위스키 역시 페어링을 하는 요리가 따로 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판에서 와인 페어링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짝을 이룬다는 의미처럼 좋은 술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페어링입니다. 위스키는 맛과 향을 느끼는 술입니다. 때문에 파스타, 스테이크, 사시미, 육회와 같이 심심하면서 간이 자극적이지 않은 요리가 페어링하기에 좋습니다. 만약 식사를 마친 상태라면 초콜릿, 치즈, 견과류, 과자나 과일 정도의 핑거푸드가 좋고, 물을 안주 삼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급 위스키를 마시게 되면 혀끝에 남아있는 피니쉬를 느끼다가 일부러 물을 마시곤 합니다. 물을 마신 뒤에 변하는 피니쉬까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이유에서도 물도 하나의 안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에어링입니다. 에어링은 위스키에 공기가 닿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스키를 공기에 노출시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알코올의 잡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알코올의 잡내를 알코올 부즈라고 하는데, 낮은 연산의 위스키일수록 에어링을 거치고 나면 처음엔 입맛에 안 맞았던 위스키가 결국엔 내 입맛에 맞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을 필요는 없고, 뚜껑을 감싸고 있는 포장을 뜯어낸 후에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둔 후에 마시는 것도 에어링입니다. 만약 글라스에 따라서 마시는 경우에 바로 마시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마시면 보다 깨끗한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위스키에 따라선 맛이 변하기도 할 정도니까요. 에어링이 궁금하시다면 위스키를 따라서 일정 시간 기다린 후에 같은 위스키를 다른 잔에 따라서 바로 마시면 비교 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스키는 병마다 같은 맛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맛과 향이 아주 다양한 주종입니다. 술이 어떻게 취미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위스키를 제대로 즐겨본다면 술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 하나의 작품으로서 위스키를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위스키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평소 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들 모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만 잘 숙지하신다면 앞으로의 주류 라이프에서 큰 재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지금까지 오줌의 은밀한 취미 위스키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